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최근 경험한 사건 중에 뭐 좀 특이한 사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채무자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을 한 사안입니다. 아마 이분은 이제 해외로 완전히 이민이나 뭐 이민을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빚도 많고 계속 이제 어떤 악순환이 있으니까 해외에서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국민연금이 꽤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 2009년부터 18년까지 그 연봉이나 종합소득 사업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을 보니까 소득이 한 4억 6천인가요? 꽤 돼. 한 4,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연금도 많이 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한 10년 이상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일시불로 받는 제도가 있나 봐요. 저 정확하게 제도는 모르는데 한 5천 정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5천, 4,950인가요? 한 5천 정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계좌를 뒤지다가 2018년이니까 지금 꽤 되죠. 한 2년 전이죠. 1년치만 냈었으면은 뭐 사실 발견 못했죠. 따로 뭐 요구하기 전에는 이렇게 쭉 넘기다가 보니까 국민연금 공단, 관리공단인가요? 국민연금공단 이게 다 돈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쓰겠죠. 쓰는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동생한테도 많은 피해를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편파변제. 이제 동생이 좀 토해내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뭐 이게 금액이 이제 소액이면 넘어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면제재산 우리가 생계비 1110만 원인가요? 그거 1110만 원. 1110만 원이면 185 곱하기 6, 616, 68에 48, 6532, 1110만 원이죠. 그 정도면은 뭐 그 정도 미치면은 넘어갈 수 있죠. 사실 뭐 한 1000 정도 받아서 뭐 생계비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카드 변제하고 뭐 주변 지인들한테 소액으로 1, 200씩 결제했다. 그러면 이제 부인 청구 굳이 안 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총 채무액이 보니까 1억 9천 정도 빼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뭐 눈에 띄었으니까 눈 감고 지그시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죠. 관제인도 나름대로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그걸 채권자들이 이제 또 지적을 할 수가 있죠. 뭐 아직 지적한 사람은 없지만 이런 거는 사실 신청대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신청할 때 관제인이 발견하지 않으면 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약간 뭐 변론주의 비슷한 거죠. 굳이 뭐 내가 떠들고 내가 나한테 불리한 거를 떠들 필요가 없죠. 관제인이 알아서 발견을 하면 그때 얘기해도 되죠. 묵비권이 있는 것도 있고 자기 부재 금지 뭐 죄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불리한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절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제인이 알아서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뭐 이런 거 사실 얘기 안 하죠, 잘. 하여튼 발견을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죠. 변호사 대리인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변호사 대리인들 좀 알고서 안 쓰는 거 하고 모르고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좀 차이가 나죠. 이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2018년 정도면은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때 신청할 때부터 1년 정도였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좀 까다로운 관제인 만나면 채권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면책 불허가로 보고하고 1회 기일에 종료 의견 내면 완전히 외통수죠. 게임 아웃되는 거죠.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관제인이 사실은. 뭐 환가하기도 짜증나고 채무자 말 안 듣고 뭐 동생 왔는데 내놓을 생각 없으면 소송하기도 귀찮죠. 한다면 그 돈 다 4천만원 다 토해내는데 1심 2심 뭐 하면 시간 한 2-3년 걸리죠. 그쵸? 돈도 안 되죠. 사실은 짜증만 이빠이로 나고 적정하게 이제 좀 타협을 하면 되는데 뭐 내놓을 생각도 없다 그러면 아이 그냥 불허가로 땡칠 수도 있어요. 이거 불이익이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항고심에 가서 구제받으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거 대리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를 잘 한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엔 안 써도 되지만 일단 발각됐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가족들 좀 설득해서 토해내는 게 낫죠. 그래서 재량면책 내지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해소하는 게 낫죠. 그래서 조금 내는 신용이라도 하면 이건 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뭐 큰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연금 세상이죠. 연금 세상입니다. 이제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점점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죠. 뭐 기본소득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쵸?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서울시 소상공인, 매출액 2억 이하인 상인에 대해서 뭐 70만원 곱하기 2, 140만원 준다는 게 또 떴어요. 이게 변호사도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상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일단 변호사들도 사업자는 있고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자면 됩니다. 사는 거는 경기도나 지방에 살아도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어야 돼요. 뭐 고용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매출액 2억이 안 돼야 됩니다. 2억 넘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또 김모 변호사님도 이제 신청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 국민연금도 지금은 보니까 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나이가 65세인가요? 60 넘어가야 받지만, 그 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선생님, 교원연금 이런 거 다 면제재산이죠. 압류가 안 되죠. 일단은. 근데 이제 파산이나 회생을 해야 될 사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연금은 아직 뭐 100만원 넘는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은 연금을 200에서 300 정도 받는 분들이 있어요. 230, 250 이런 분들이 파산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은 저도 과거에 실제 그 케이스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 야 이게 판사들마다 진짜 차이가 나는구나. 이 판사님은 너 왜 파산 들어왔냐, 개인 회생해. 근데 이제 야 그거 이제 취하려고 그랬을 때 아니야 이거 판사님 바뀌면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 좀 버텨보자. 아니야 나를 판사님 딱 바뀌니까 이 판사님은 뭐 그렇게 취하까지 하느냐 이런 시각이라서 그냥 조금 화해해서 파산재단에 파산관제인한테 좀 화해를 유도해서 한 뭐 얼마 내고 면책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벌써 한 5년 됐나요? 4, 5년 됐어요. 이렇듯 그것도 일종의 소득에 대한 환가죠. 소득에 대한 환가를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설이 있고 아니다, 가능하다는 파산에서요. 허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소득을 허위로 속인 분들, 과거 한 3년 정도에 누가 보더라도 한 200에서 300 정도 받아왔는데 부양가족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일용직 100만원이라고 해서 근데 과거 이게 통장이라든가 소득 증명서를 보니까 소득이 많아요. 충분히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뭐 그 직업을 그대로 만약에 실직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이죠. 근데 비슷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면서 뭔가 파산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연금과 그런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적으로 쟁점이 많죠. 그렇죠? 소방관이 죽었는데 유족급여를 30년 전에 이혼한 생모가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하고 8천만 원에다 매월 91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뉴스에 나왔죠. 댓글 보면 뭐 난리죠. 뭐 생모가 어떻고 뭐 죽일년이다 뭐. 근데 이제 또 그래서 그 변호사가 남원지원에다가 양육비 청구했죠. 1억 8천. 그 큰 따님하고 아버님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양육비는 아마 인정될 겁니다.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는 인정해 주거든요. 얼마 인정해 줄지 몰라도 이제 그걸로 판결을 받아서 이제 상계를 못 가져가게 하려는 거죠. 최소. 그 나름대로 그 전략은 좋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구하라 씨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구하라 씨 때는 그런 게 뭐 큰 의미가 없었는지 몰라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사건을 맡으신 변호사님들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이걸로 이제 좀 소를 제기해서 가져가는 걸 좀 일부나마 좀 저지하자. 그렇죠? 이렇듯 이제 연금, 뭐 일반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제,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파산 회생에서도 뭔가 쟁점이 좀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일시금 이런 거 뭐 당사자가 얘기 안 하죠. 그쵸?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제인들도 하나의 항목으로 딱 두고, 아, 이런 게 이제 뭔가 이제 툭툭툭툭 질문을 던져야죠. 그쵸? 그랬을 때 이걸,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제 요청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5년 내에는 아마 이런 게 이제 파산 면책 그 항목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회생에서는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소득이. 근데 파산에서는 잘 모르죠. 그쵸? 그냥 국민연금은 면책이니까 일시금도 과연 면제인가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미 면제래도 그걸 갖고 편파 면제한 건 맞잖아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동생한테만 좀 대부분 채무를 갖고, 물론 이제 팔이 안으로 굽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파 면제는 통장을 잘 보면 뭐 현찰로 주지 않는 한, 또 현찰로 줘도 결국은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토설을 할 수밖에 없죠. 진행이 안 되는데, 그쵸? 설명이 안 되는데. 만약에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서 그때 그냥 4천만 원 꺼내서 뭐 그냥 다 썼다. 면책 불허가 사유죠.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계속 조사하면, 동생 빚 갚는데 썼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뭐 이거는 다 증거도 있더라고요. 통장으로 이제 쫙 이렇게 해서 보낸 게 나와요. 그냥 완벽해요. 쓴 거는. 오히려 편파 면제가 명확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민연금 일시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